안녕하세요. G스케일러와 함께하는 세시 전환 여정에 대한 발표를 진행할 엑스퍼넷 이진원입니다. 최근 클라우드와 함께 세시에 대한 관심 역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G스케일러에서 제안하는 세시 전환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업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 알아보고, 두 번째로 G스케일러의 제로 트러스트 익스체인지 아키텍처, 그리고 G스케일러에서 제공하고 있는 세 가지 솔루션 GIA, GPA, GDX에 대한 설명과 G스케일러의 도입 효과 순서로 오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최근의 업무 환경은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사무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를 통해 집이나 카페 등에서도 자유롭게 업무가 가능한 환경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렇게 변화함에 따라 사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더 빠른 연결을 원하게 되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안의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목표를 두게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업무의 환경이 변화하면서 기존에는 회사 네트워크와 데이터 센터를 통해 이루어졌던 업무들이 이제는 인터넷과 클라우드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안의 형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지금까지는 업무가 데이터 센터와 회사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안 역시 여기에 집중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었고, 이런 보안의 형태는 과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업무의 형태가 변화한 만큼 보안 역시 그에 맞도록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등장한 단어가 바로 세시입니다. 가트너에서는 2019년 처음으로 세시라는 단어를 도입했는데요. 세시는 어떠한 특정 솔루션이나 기술이라기보다는 개념적인 단어로, 기존에는 네트워크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사용자 중심으로, 보안 역시 네트워크 보안이 아닌 사용자 보안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그에 맞는 다양한 네트워크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보안 기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세시의 핵심 서비스는 7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SD-WAN, SWG, CASB, GTNA, PAS, DLP, 밴드위스 컨트롤. 이 중 G스케일러는 SD-WAN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클라우드를 통해 서비스 구현이 가능합니다. G스케일러의 제로 트러스트 익스체인지 아키텍처입니다. 기존의 방식들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으며, 기존과 같이 공개된 서비스들의 경우 여러 위협이 증가하게 됩니다. G스케일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위험에 대한 요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용자나 단말을 지속적으로 검증하여 적절한 사용자 및 해당 사용자에 맞는 최소한의 접근 권한만을 부여하여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네트워크 접근 권한 방식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접근 권한 방식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접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해당 네트워크 대역의 모든 단말 또는 서버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며, 네트워크 접속으로 트래픽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협 전파가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반면 G스케일러는 네트워크 접근 권한 방식이 아닌 사용자가 접속하고자 하는 특정 어플리케이션만 접속이 가능하게 하여
기존의 네트워크 접근 권한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제로 트러스트 익스체인지를 위해 Zscaler는 GIA, GPA, GDX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보호를 위한 Zscaler 인터넷 액세스 GIA, 기업의 어플리케이션을 허가된 사용자에게 최소한의 접근 권한만을 부여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Zscaler 프라이빗 액세스 GPA, 사용자들의 클라우드 앱 사용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는 Zscaler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GDX. Zscaler는 클라우드의 디지털 서비스 익스체인지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Zscaler는 퍼블릭 서비스 엣지라고 하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 150여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 엣지들을 통해 하루 약 2천억 개의 리퀘스트를 처리하고 그중 보안 정책 위반에 해당하는 것들이 약 70억 개에 달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들을 처리하기 위한 보안 업데이트가 하루 약 20만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Zscaler는 SWG 부문과 올해 새롭게 정의된 SSE 부문을 포함해서 11년 연속 업계 리더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포브스가 선정한 글로벌 기업 2000 중 약 450여 개의 기업에서 현재 Zscaler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용 기업 노브나 지멘스 등에서는 Zscaler 도입 이후에 약 80% 이상 인터넷 속도가 개선되었다는 사용자 평가가 있으며 단말에서 발생되는 감염 사례 역시 35배가량 줄었다는 평가와 70%가량 인프라 비용 절감 효과를 보았다는 긍정적인 대표 사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서비스는 Zscaler 인터넷 액세스 GIA입니다. GIA는 Zscaler 인터넷 액세스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용자들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 발생되는 트래픽을 Zscaler 클라우드로 보내게 되면 해당 클라우드에서 URL 필터링, DLP, ATP 등 다양한 정책 적용이 가능하게 되며 이를 통해서 인터넷 사용에 대한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Zscaler를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까요? 현재 보시는 화면은 기존의 일반적인 기업의 보안 형태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보안 장비들이 구축되어 있고 사무실 내의 사용자들은 해당 보안 장비들을 통해 보안을 적용받습니다. 해외 지사가 있는 경우에는 본사와 동일한 비용을 투자해 동일한 보안을 구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외부 사용자 역시 사무실 내에서와 동일한 보안 정책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Zscaler가 있다면 사용자들에게서 발생되는 모든 트래픽이 Zscaler 클라우드로 전달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사내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해외 지사 또는 외부 사용자들 모두에게 동일한 보안 정책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처럼 위치와 상관없이 동일한 보안 정책 적용이 가능하게 되면 전체적인 위험 감소와 함께 더 나은 협업이 가능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 효과 그리고 기존의 하드웨어 보안 제품들의 제거가 가능하게 되면서 비용 절감 효과까지 얻으실 수 있습니다. Zscaler GIA에서는 다양한 보안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URL 필터링을 비롯해서 방화벽, DLP, ATP, 머레어 차단 등등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협들에 대한 차단 및 보호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안 기능들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을 Zscaler 클라우드로 전달시켜야 하는데요. 전달시키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터널 방식입니다. 사내 방화벽이나 라우터에서 Zscaler 클라우드까지 터널을 뚫어주게 되면 이 터널을 통해 트래픽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 PC에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해당 에이전트를 통해 트래픽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게 되는데 터널 방식의 경우 사용자들에게 별도의 영향 없이 구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내를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트래픽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Zscaler 정책 적용이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에이전트 방식의 경우에는 사내 또는 외부 어디에서나 정책 적용이 가능하게 되지만 사용자 PC에 에이전트를 설치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존재하게 됩니다.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을 고려하셔서 적합한 방식으로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Zscaler는 다양한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특허 기술 중 하나인 SSMA가 있습니다. 싱글 스캔 멀티 액션이라고 하는데 Zscaler 클라우드로 전달되는 트래픽에 대해서 한 번의 스캔으로 다양한 정책을 한 번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해서 다양한 정책을 적용하더라도 속도 저하와 같은 이슈 없이 정책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TCP 스택과 관련된 특허 기술로 불필요한 구조인 소켓을 제거하고 각 프로토콜 교차점에 존재하는 중지와 큐잉을 제거해서 좀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Zscaler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 로그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로그인을 위해서 다양한 인증 연동 방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Zscaler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하는 방식인 HostDB, AD를 사용하고 계신 경우라면 LDAP 연동을 통해서도 연동이 가능하고 옥타, 원로그인 등과 같은 SAML 연동 역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Zscaler에서는 SAML 연동 방식을 권고하고 있으며 뒤에서 설명드릴 GPA의 경우 SAML 방식만 지원하기 때문에 GPA까지 사용하시게 된다면 SAML 연동을 통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Zscaler는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의 로그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의 로그 저장을 원하실 경우에는 SIM 연동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NSS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사용하지 않는 온프레미스 서버 장비나 VM 혹은 AWS 같은 곳에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NSS는 Zscaler 로그가 저장되는 나노로그 서버와 터널을 맺게 되고 나노로그 서버는 이 터널을 이용해서 NSS 쪽으로 로그를 스트리밍하게 됩니다. 후에 NSS는 SIM 연동이 완료된 로그 서버로 다시 로그를 전달하게 되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로그를 6개월 이상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Zscaler의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대시보드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정보들은 위젯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원하는 형태로 구성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정보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웹 허용 또는 차단에 대한 이력, 사용자들이 접속한 사이트에 대한 카테고리별 현황, 탐지된 ATP 건수, 접속한 애플리케이션 대역폭, 그리고 가장 많은 트랜잭션을 발생시킨 사용자와
정책 위반 횟수가 가장 많은 사용자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정보들은 드릴 다운 방식으로 보다 쉽게 더 많은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Other Information을 클릭해서 차트를 클릭하게 되면 막대 그래프 형태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게 되면 해당 카테고리에서 사용자 현황도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자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부 기능들에 대해 정책 생성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기능은 멀웨어 탐지에 대한 기능 설정 화면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프로토콜에 대해서 탐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차단하고자 하는 멀웨어 종류, 마지막으로 멀웨어 탐지에 대한 예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의 처리 화면을 통해서 URL을 등록해 주시면 해당 사이트에서는 멀웨어 탐지가 예외 처리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URL 필터링 기능에 대한 정책 설정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G스케일러에서는 모든 사이트들에 대해서 카테고리가 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의되어 있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경우에는 커스텀 카테고리를 생성하셔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와 같이 차단하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전체 대상이 아니라 일부에게만 적용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특정 사용자를 선택하거나 또는 특정 그룹을 선택해서 일부 사용자에게만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된 카테고리에 대해서 허용을 해주실 것인지 혹은 알림만 띄울 것인지 차단할 것인지 선택해서 정책을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게 정책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정책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으로는 레포팅 기능이 있습니다. G스케일러에서는 레포팅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의 사전 정의된 레포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별도로 커스텀하게도 리포팅 작성이 가능합니다. 작성된 리포팅 자료는 PDF로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월간 리포팅이나 분기 리포팅 등 내부 공유나 보고서용으로 작성하실 때 매우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 기존 보안 장비 대비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존 장비 형태의 보안 장비들은 기본적으로 설치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되는 G스케일러는 별도의 설치 단계가 없기 때문에 구성에 있어서 훨씬 더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를 통해 위치에 제약이 없는 보안 적용이 가능하고, 관리자가 별도의 보안 업데이트나 패치 작업 없이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장비 교체 역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장비 교체 비용이나 중복된 기능에 대한 투자를 방지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경우 물리적인 장비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 스택에 신규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장비가 늘어남에 따라 관리 포인트가 증가 없이 포탈을 통해서 한 번에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설명드리는 것처럼 G스케일러는 기존 보안 장비 대비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GIA 구성 사례 몇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구성은 터널 구성으로 구축된 사례인데,
G스케일러 데이터 센터까지 터널을 구성해 주었고, 이때 데이터 센터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서 이중화로 터널을 구성해 주었습니다. 터널 구성일 경우에는 사용자 쪽에는 별도의 설정 변경이 없기 때문에 터널 구성만으로 구성은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 사용자 PC에 에이전트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매우 적합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에이전트 방식으로 구성된 사례입니다. 사용자 PC에 에이전트가 전부 설치가 되게 되고,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G스케일러 데이터 센터까지 트래픽이 전달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장점은 이 사용자가 해외 출장을 가더라도 에이전트를 통해서 트래픽이 전달되기 때문에 사용하던 노트북 등을 그대로 들고 가서 별도의 설정 변경 없이 동일한 보안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GIA 마지막으로 라이선스별 제공 기능표입니다. 라이센스별로 약간의 기능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표를 참고하시어 기능을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으며, 특정 라이센스를 원하시는 경우 기능을 애드온하여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도입을 고려하시는 경우 해당 라이센스표를 참고하시어 구성을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G스케일러 프라이빗 액세스 GPA입니다. 세시를 얘기할 때 같이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바로 GTNA입니다. GTNA는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로 기존의 VPN은 네트워크 접속을 허용함과 동시에 특별한 제약 없이 해당 대역 전반에 대해 액세스가 허용되었지만, GTNA의 경우 특정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만을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VPN보다 더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G스케일러에서는 G스케일러 프라이빗 액세스 GPA라는 서비스로 GTNA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GPA는 어플리케이션별 액세스 및 사용자별 또는 그룹 등을 이용하여 접속 권한을 허용해 주거나 어플리케이션을 외부 노출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공격으로부터의 공격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장점들을 이용하여 기존 VPN을 대체하고 높은 보안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VPN의 경우 원격 사용자들은 사내 VPN을 통해서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하게 됩니다. 네트워크에 접근하게 되면 마치 사내 네트워크에 있는 것처럼 동작하여 별다른 통제 없이 해당 대역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네트워크 접근 방식으로 인해 임직원이나 협력사에 대한 구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또한 클라우드 접속을 위해서 사이트 투 사이트 VPN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불필요한 홉 증가로 인해서 불편함 및 체감 속도의 저하마저 일으킬 수 있습니다. GPA는 VPN의 이런 여러가지 단점들을 보완하고 GTNA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G스케일러 데이터 센터까지 통신하게 되고, 클라우드 또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은 GPA 커넥터를 통해 G스케일러 데이터 센터까지 아웃바운드 통신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후 논리적 터널이 생성되어 사용자들은 해당 터널을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접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로그인 정보를 통해 임직원, 협력사 구분이 가능하며 해당 정보들을 통해 정책을 달리 가져감으로써 각 사용자들에 맞는 권한만을 부여하여 어플리케이션 접속을 가능하게 합니다. GPA는 빠른 직접 연결을 통해 VPN을 대체하고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에 사이트-투-사이트 VPN 구성 없이 GPA 커넥터 설치만으로 멀티 클라우드에 직접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능들을 비롯하여 안티 VPN, 안티 파이어월, 앱 헬스 모니터링 등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GPA의 구성 요소는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들 PC에 설치되는 에이전트를 G스케일러 클라이언트 커넥터 GCC라 하며 사용자들이 원격 접속을 하고자 할 때 해당 에이전트를 통해 G스케일러 데이터 센터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접속 대상이 될 서버들이 위치해 있는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에 설치되는 GPA 커넥터입니다. 고객의 실제 서버들은 해당 커넥터를 통해서 G스케일러 데이터 센터와 연결되게 됩니다. 이중화 구성도 가능하고 아웃바운드 통신만 이루어지며 어떠한 인바운드 통신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G스케일러에 의해 관리 운영되며 서버들과 사용자들의 접점이라 할 수 있는 GPA 서비스 엣지입니다. 이 G스케일러 데이터 센터는 정책 관리 및 서버와 사용자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GPA도 GIA와 마찬가지로 추가 로그 저장을 원하실 경우 로그 스트리밍이 가능하게 됩니다. GIA에서 로그 스트리밍을 설명 당시 등장했던 NSS 역할을 GPA에서는 GPA 커넥터가 대신하게 됩니다. 이 커넥터가 로그 리시버 역할을 하며 로그를 수집하게 되며 다만 커넥터가 로그 수집 역할을 하게 될 경우 서버 접근 시의 속도 및 안정성을 위해 커넥터 역할과 로그 수집 역할을 동시 수행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으며 G스케일러에서는 서버 접속용 커넥터와 로그 수집용 커넥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GPA는 VPN과 다르게 사용자별로 다른 접속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정책 생성 시의 화면인데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해당 정책이 허용 정책인지 차단 정책인지 설정 후에 어떤 커넥터를 통해서 서버 접근이 이루어지게 될지 커넥터를 선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어떤 서버가 대상인지 서버를 선택한 후에 마지막으로 조건을 설정하게 됩니다. 조건은 사용자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조건 설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조건에 맞는 사용자들에게 해당 정책이 적용되게 되며 이와 같은 형태를 정책을 다르게 설정하여 사용자별로 다른 접속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GPA에 대해 기존 VPN과 비교하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VPN의 경우 고가의 VPN 장비가 우선 설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GPA는 복잡한 장비 설치 및 인프라 구상이 없다는 장점과 용량의 제한이 없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확장성에 대한 비용적인 부담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커넥터 설치와 사용자 에이전트 설치만으로 모든 구성이 완료되며 네트워크 접근 방식이 아닌 어플리케이션 접근 방식으로 GTNA 구현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잦은 끊김 현상으로 사용자들의 불만이 다소 많은 편인 VPN과는 다르게 어디에서나 안전하고 빠른 접근이 가능한 클라우드 형태로 높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PA 구성 사례입니다. 한 고객사는 클라우드와 내부 데이터 센터에 각각 커넥터를 설치하여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고객사는 늘어나는 재택근무로 인해서 사용자들의 접속 위치가 다양해지면서 클라우드 내에 있는 서버 접근 ACL을 설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GPA 도입 이후에 각 서버들의 접근 ACL을 클라우드에 설치된 커넥터 IP로 설정하면서 ACL 설정에 대한 이슈를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GPA의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 이와 같은 이슈 해결로 굉장히 만족도 높은 구성 사례입니다. 라이센스별로 제공되는 GPA 기능입니다. GPA를 구성하시게 된다면 해당 라이센스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G스케일러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GDX입니다. G스케일러는 GIA와 GPA 이외에 GDX라는 서비스를 한 가지 더 제공하고 있습니다. GDX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사용자들이 SaaS 서비스를 이용할 때 속도 이슈를 비롯하여 접속 불가 이슈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G스케일러는 사용자와 앱까지의 구간을 모니터링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문제 발생 위치나 문제 발생 사유 등을 보여주어 앱 사용 시에 보다 높은 가시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에서 5365 서비스를 이용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디서부터 문제를 파악해야 할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GDX에서 제공하는 포털 화면을 보시면 현재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접속 상태가 좋지 않은지, 어느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보여주며 사용자들의 각 상태 점수를 보여주어 어떤 사용자가 접속 상태가 좋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사용자들의 점수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 회사의 전체적인 접속 상태는 어떠한지 확인이 가능하며 문제 발생 시 어느 지점, 예를 들어 와이파이와 라우터 간의 패킷 손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는 것을 트레이스 라우트 패스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앱 사용 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G스케일러의 다양한 서비스들 도입 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스케일러는 본사, 지점, 재택근무, 이동 사용자 영역까지 모두 동일한 보안 정책을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는 최상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반복되는 장비 구매나 별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고 전용선이 아닌 인터넷 연결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용선 유지 비용 및 장비 관리, 비용 등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되는 G스케일러는 자동화된 실시간 보안 업데이트로 탁월한 위협 탐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장비와 다르게 관리자는 별도의 패치 관리 등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운영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훨씬 더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일의 유연성이나 앞서 설명드렸던 싱글 스캔 멀티 액션, 세계 150여 개가 존재하는 글로벌 규모의 데이터 센터 등 11년 연속 업계 리더에 위치하고 있는 G스케일러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장점들을 내세워 최고의 SASE 및 GTNA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G스케일러의 도입 목적 및 효과를 끝으로 지금까지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G스케일러와 함께하는 SASE 전환 여정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